예, 제 시계로는 정확하게 11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세 번째 발표, 이영진 선생님 발표입니다. 역시 이영진 선생님답게 제목이 벌써 압도적입니다. 반야바람 일은 멸진정인가? 재미있는 내용 발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죠. 반야바람이는 멸진정입니다. 첫 발표하신 김성철 선생님이랑 두 번째 발표하신 한상희 선생님 발표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조금 다른 내용도 보는 시각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할까요? 지금 보이고 바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해당하는 폴리오입니다. 4번에. 문제의 발단이라는 거는 십지경 제7지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소설 때문에 생기게 됐습니다. 처음에 뭐냐면 보살의 6번째 단계, 즉 현전지를 시작으로 해서 보살은 멸진에 들어갑니다. 니로담 사마바디야피. 그런데 7번째 보살의 단계, 즉 원행지에 머무는 보살은 매 심찰나마다, 매 찰나마다 멸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보살이 멸진을 작증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시면 니로다하 싹샷 그랬다.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에 부다꽃띠에 머무름으로 머무르지만 멸진을 작증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아슈자리엄, 희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돼서 기후가 나타나고요. 바라밀이라는 커다란 배에 올라타서 파라미타 마하야나 파트라 아비무다하 실제 끝에 머무르지만 멸진을 작증하지 않는 이유가 유의를 완전히 적정하게 할 때 일어나는 과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지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서술이, 거의 동일한 서술이 바로 보살치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보살치에 대해서는 안성두 선생님 보살치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6번째 비하라, 즉 현전지에서 보살은 멸진정에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는 니로담 사마바데 야떼라고 해서 멸진에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서부터는 매 찰나 멸진정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부다코띠의 주함에 의해 주하지만 멸을 싹샤크가로 현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빠야 방편과 지혜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서술이 보살의 6치와 7치에 대해서 보살지에도 나타나고 십지경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니로담 사마바드 야떼의 명사형은 잘 알듯이 니로다 사마바드입니다. 즉 멸진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멸진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야 메달다 니로다, 즉 상수멸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앞선 십지경과 보살지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살의 6번째 단계부터 보살은 멸진정, 즉 상수멸에 들어갈 수 있으며 7번째 단계부터는 매 찰나마다 멸진정, 즉 상수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즉 열과 멸진, 가래의 수멸, 이 부분은 나중에 전거를 되겠지만은요, 성문지 부분에서 이 4가지를 동의어를 보고 있습니다. 머물면서 이 멸진을 작증, 재번역, 그 다음에 안성두 선생님 번역, 현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의를 완전히 적정하게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과실, 즉 보살이 붓다가 되지 않고 윤회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서술이 십지경 안에서 나타납니다. 저도 김성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사정연은 느낌 수의 변화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사무색정은 상의 변화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밑에 사정연을 놓고 위에 사무색정을 넣는 것은 완전히 인위적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에 세 번째 단계에서 선정 수행의 서술이 나타나는데 수의 변화가 중심이 되는 사정여와 상의 변화가 중심이 되는 사무색정이 서술이 됩니다. 즉 마지막이 비상, 비비상 처정으로 끝나고 그 위로 부차재정이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상수멸, 즉 수와 상이 소멸되는 단계인 상수멸과 멸진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네 번째, 여기에서 끝나고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전혀 선정 수행에 대한 언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현전지의 구조는 현전지라고, 현전, 아비무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아비무키 돼가지고 하냐면, 프라냐 파라미타 비하라가 아비무키 되기 때문에 현전지라고 말합니다. 즉, 바냐바라밀이라는 머무름이 현전하기 때문에 현전지라고 나오는데, 그 구조는 간략하게 예전에 제가 발표한 논문을 가지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12지 연기를 10가지 측면으로 관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주류불교의 방식 자체는 아닙니다. 즉 12지 연기가 어떤 관계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2지 연기 지분 자체가 지분들이 저절로 소멸된다든가 혹은 지분들의 후대적 해석이 가미되어 있겠지만 지분들의 고유한 특질이 소멸된다라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성해탈문, 공성산매로 연결이 되고 흥미로운 건 십지경 안에서의 공성산매 자체는 바로 무상산매와 일치가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쌍야라는 인식과정 전반의 과정에서 인식 대상으로 취해진 다르마라는 대상 혹은 대상의 특징, 리미타라 그래서 상중의 마음 신자가 없는 수분, 무상산매 혹은 무상해탈문과 동일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산매는 공성 무상에 들어간 보살에게는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것 이외의 안야트라가 들어가죠. 바람이 없다는 무언해탈문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주류불교의 서술에서는 삼산매가 항상 세트로 나오는데 중심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공성산매와 달리 무상산매의 중심이 항상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바로 바냐바라밀이라는 머무름, 프라냐 파라미타 위하라가 나타납니다. 즉 그렇다면 지금까지만 본다면 다음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바냐바라밀이라는 머무름은 곧 무타코티의 머무름이고 이것은 곧 멸진정, 상수멸이 성립하는가? 지금까지만 본다면 이 세 가지는 등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냐바라밀을 프라냐라고 했을 때, 바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 자체는 언어를 사용하는 개념적 지혜거든요. 그 주류불교 내에서는. 그리고 뚜렷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을 넘어선 지혜 완성으로 바냐바라밀을 파악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냐바라밀을 비지각, 대상에 대한 비지각 상태인 선정 상태로 보든가 혹은 선정 상태 그 안에서 혹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개념적 지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정 상태 후보로 주류불교의 멸진정 혹은 상수멸을 들고 있는 학자가 있는데요. 슐타오젠이랑 그 다음에 층용메이라의 학자가 대표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삼산매, 아까 말씀드렸던 공성, 무상, 무언으로 뽑고 있는 사람이 프라우발로인데 이게 최근에 다시 나온 거여서 2010년이고요. 순서대로 보자면 프라우발로, 페터, 델리언이라고 해서 이 동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권위적인 학자, 권위가 있는 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유가사지론에서 두 종류의 무상산매를 말합니다. 아까 삼산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무상산매가 중심이 되고 하는데 유가사지론에서는 무상산매가 첫째 멸진정과 상수멸과 동일한 산매로 보고 있고 그리고 즉 인식, 쌍야 자체, 인식 자체가 완전히 탈락된 상태도 보고 있고 그 이외에 인식 자체가, 열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남아있는 것으로 두 종류로 보고 있죠. 즉 무상산매 자체가 카테고리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놨던 거는 사크샤트 가로티
혹은 니로담, 사크샤트 까로띠라는 것 자체가 주류불교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첫째가 A가 멸진정의 맥락입니다. 둘째는 바로 니로다 사티아의 맥락인데 특히 3전 12 행상에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근데 지금 제가 서치한 것 자체는 설일치 유구의 문헌,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아비달마 꼬샤, 그 다음에 아비달마 디바에다가 그 다음에 대승불교 논서는 제가 에디션에서 출판한 아비사마의 알랑크라 샤스트라에 나타난 것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팔을 가로자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설일체 유구 쪽 계열이나 영향을 받은 게 나타나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지금 나와 있는 건 꼬샤에 대한 번역입니다. 멸진정을 획득한 불환자는 심증자라고 가르쳐진다. 왜냐하면 그는 열반과 유사한 니르바나 사드리샤스야 더마스야 까예나 삭샤트까라나 몸으로서 작증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몸으로서 작증하는가? 멸진정에서는 찌따바바 그러니까 심이 없기 때문에 열반과 유사한 다르마가 몸에 의지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한 게 꼬샤고 이것은 그 바스반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스반두 이야기는 뒤에 나타나고요. 이 부분은 바로 정통 설일체부의 이야기입니다. 디바에서는 덧붙입니다. 열반과 유사한 다르마의 득을 획득하기 때문에 니로다에 대한 득을 획득하기 때문에 또한 멸진을 획득한 자라고도 가르쳐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사크샤트가로 된 멸진정의 맥락, 니로다 사마바티의 맥락이고 또 하나는 니로다 사티아의 맥락입니다. 유가사지론 자체가 근본 설일체 유구의 맥락에서 나왔다라는 건 너무 유명하고요. 다음에 대승 논서 중에서 라트나 까라샨티의 사라타마에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3전 12행상 중에서 쭉 나타나 있는데 멸제는 병이 없는 상태와 같고 이것은 지금 아까 나왔듯이 푸사티의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스파르샤트인데 스파르샤이타브얌과 사크샤트가르타브얌 즉 접촉해야 하는 것과 작증해야 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쇼미트라의 리아키아 이거는 뭐 이제 그 아까 김성철 선생님이 말했듯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뭐죠 유구 정통이라기보다 생각이 안 나네. 그 비유사라고 말했던 경량부 쪽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바로 진지와 무생지, 아란의 진지, 즉 그 아스라바가 루가 끝났다라고 하는 진지와 무생지에서 바로 멸진을 작증하였다고 알고 멸진을 작증하였고 더 이상 작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타납니다. 주류불교에서. 자, 이러한 주류불교의 용례를 참고할 때 십지경과 고살지에 실제에 머무르지만 멸진을 작증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부차재정을 우리가 아누프루바 비하라라고 해서 비하라의 3매의 용례를 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 몸으로서 열반을 혹은 열반과 유사한 다르마를 작증해야 하는 멸진정에 들어갔지만 이를 작증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것을 반대가 아니라 이것을 무상산매라고 봤을 때 열반의 마음을 안치한 무상산매를 통해 열반의 마음을 접촉하지만 접촉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게 파라독스죠. 서로 모순된 이야기인데요. 모순된 이야기인데 상호가 모순되어 있는데 이 모순된 이야기를 바로 그 십지경이나 보살지에서는 희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 경우를 본다면은 멸진정과 혹은 이 반야바라밀은 이 상태로 본다면은 매우 유사하지만 어떤 점에서 접촉하지만 접촉하지 않는다. 즉 접촉하지 않는다, 작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다면 후자는 전자의 변형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듯이 이와 같이 접촉하지 않는다, 접촉하지만 접촉하지 않는다는 패러독스는 철학과 사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접촉함과 동시에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즉 초기 대승불교에서 윤회를 통해서 붓다가 될 때까지 열반을 유예한다는 관념하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방법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 그래서 방편성교로서의 바냐바라밀이라는 부분에서 아슈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슈타에서는 20장은 약간 후대에 추가된 건데요. 아슈타에서는 바로 열반을 실제에 머무르지만 실제를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두냐 하면은 법성을 법성으로, 다르마타를 다르마타로 간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세기 하르바드라의 주석에 의하면 법성을 법성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공성을 공성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즉 공성을 공성이라는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공성을 환영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즉 좀 더 말하자면 A를 A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열반을 유예하게 되는 방편성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고층인 제1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바냐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의 머무름으로 머무는 것인데, 이것은 오온을 비롯한 모든 다르마를 인식 대상으로 취하지 않는 것, 즉 지각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의 신력 등의 붓다의 속성들을 완전히 완성하기 이전에는 열반하지 않는 것, 이게 후대의 방편성교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반열반하지 않게 하는 방식은 바로 열반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 앞에 20장을 하면 열반을 열반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에 대했냐?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바냐바라밀은 멸진정 혹은 조금 더 여유를 두자면 무상산매를 통한 열반과의 접촉, 그것이 의식이 있든 간에 있든 없던 간에, 그렇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는데 동일하지 않는 지점을 팔천송 반야경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즉 멸진정이 아마도 선정 상태에 나온 후 자신이 경험했던 실제를 실제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후자는 실제를 실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그럼 어떻게 인식했을까?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론인데, 바로 오온을 비롯한 모든 다르마가 공하다고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열반을 열반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열반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나왔지만 판차스칸다 니로다 니르바나미라고 봤을 때 자신이 구성하고 있는 오온 자체가 모두 열반 속에서 용해되어 있으니까, 열반을 열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가능한 수가 무엇인가 해석은 해야 되니까, 그 해석이 바로 오온 자체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는 어떤 철학적인 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열반을 유예하려다가 보니까 이러한 철학적인 선언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건데,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이러한 동일시를 피함으로써 붓다가 되기 전까지 열반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념이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주류불교와 초기 대승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실제 정멸 열반을 초기 대승에서는 발음은 비슷한데 따트바, 실제라고 보고 법성 법계 등이라고 보고, 주류불교 방식에는 실제를 몸으로써, 즉 심이 없이 혹은 심을 가지고 작증하든가, 초기 대승에선 작증하지 않는 데는데 실제적으로 작증하지만 작증하지 않는 방식은 열반을 열반으로서 보지 않는다라는 방식이고, 그러한 삼매라든가 선정 상태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인식 대상과 인식이 없는 상태, 즉 열반과 동일하거나 열반과 유사한 것을 살아있는 생전의 접촉함을 통해서 내가 죽었을 때 윤회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어떠한 anticipation, 그러니까 예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걸 선취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반대로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열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다르마의 비존재, 오온 등의 다르마는 공하다, 즉 환영과 같다. 이 방식을 해서 결과는 붓다가 될 때까지 열반을 이해하고 윤회를 지속할 수 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미있는 발표, 또 시간 안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영진 선생님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은 흔히
불교 사상사를 서술하는 거의 모든 교재들이 생각하는 논리적인 흐름에서 그 아시타 사하스리카 같은 데 나온 이야기를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입장의 반박이라고 해석해 왔던 관행을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에 올라가되 열반 안으로 들어가지는 말아야 하는 대승의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지키기 위한 반영이 이론적으로 나타났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도 사실은 앞선 두 발표들하고 맥락상 굉장히 잘 맞아 있고요. 재미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질문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수멸에서 멸이라고 번역한 니로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나몰리 스님은 니로다를 멈춤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슈미타우제는 빨리 과야를 passing away라고 해석합니다. 구차 재정에서도 니로다를 멈춤, 그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의 그침, 희열 그침, 들숨, 날숨 그침 등등등. 상수멸, 즉 멸진정에서 상수가 사라져버린다는 멸이 아니라 인지체계에서 상수가 멈춘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이거는 되게 흥미로운데요. 요가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찌tta 브리티 니로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예전에도 그럼 니로다가 소멸이냐 아니면 멈춤이냐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한상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전형적으로 빨리 전통에서는 아까 까예나 푸시트바 자체를 굉장히 저는 그게 이제 first interpretation이라고 보는데 나마까예나 푸시트바로 바꿔버리거든요. 왜 루파까야는 아니고 나마까야가 되는지에 대해서 본다면은 전형적으로 빨리 전통 자체는 지혜를 중시하거든요. 지혜를 중심으로 하는 쪽에서는 소멸이 아니라 멈춤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유구라든가 이런 쪽에 계열에서는 직접 그게 아까 말했듯이 찌tta 아바바트 즉 힘이 없기 때문에 루파까야로서 접촉해야 된다라고 보면 소멸이 맞죠. 이거는 각 학파마다의 차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 선생님 발표를 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 선생님 개인의 견해가 어떠신지도 분명히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불교와 다르게 대승불교에서 열반은 무주 열반, 즉 해탈 열반에 들 수 있지만 중생 제도를 위해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무주처 열반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예, 해탈 열반에 들 수 있지만, 이라고 한 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따꼬띠 비하라를, 그러니까 실제에 머물 수 있지만, 중생 제도를 위해, 혹은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중생 제도보다는, 그러니까 중생 제도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열의 심력 등을 위시한 붓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갖출 때까지 계속 열반, 그러니까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유예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붓다가 되어서 중생제도니까 한 단계가 지금 질문에서는 초기 대승불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빠져나가는데, 예,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그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게 아시타사하스리카는 열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을 열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세 번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반을 열반으로 보는 것과 열반을 열반으로 보지 않는 것을 육아행파와 중관학파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영진 선생님의 개인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열반을 열반으로 보는 것과 열반을 열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육아행파와
중간학파의 차이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물론 한영석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못 캐치하는 것 같아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온라인으로 다시 그냥 편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충 질문을 아니면 다른 공감하는 질문 겸 코멘트가 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대승에서는 수행 단계의 상승을 멈추고 보살행으로 전환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제 논문에서도 그러니까 쭉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살행위라고 했을 때 후대라든가 논서에 입각해가지고 보살행위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타인을 돕는다라는 그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초기 대승불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던 텍스트에서는 보살행 자체가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누군가를 돕는다기보다는 전형적으로 먼저 붓다가 되어서 누군가를 돕는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것만 제 의견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예. 사실 대승불교 사상사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게 또 뭐랄까요, 아주 단순화된 방식의 기계적인 나열로 이해하는 불교 사상사의 일반적인 패턴의 한계를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코멘트 읽어 드리겠습니다. 즉 서원은 원력을 갖고 중생을 위해 열반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대승불교 사상의 열반 용어인 것 같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선생님께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발표해 주신 이영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